안녕하십니까, 윤석평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26일입니다. 그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라고 우리가 부르죠. 소상공인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지금 뭐 금리도 높고, 그 다음에 원자재 값도 올라가고, 또 그다음 경제도 치열하고, 또 사람들 소비 심리가 위축이 돼가지고 지금 굉장히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들이 이제 회생이나 파산을 많이 하게 되는데,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하게 될 경우에는 임금하고 이제 사업자니까 직원을 고용해 썼을 거 아닙니까? 임금하고 그 다음에 각종 세금, 뭐 소득세, 부가세, 뭐 국세, 지방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세금은. 자, 그거는 어떻게 처리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개인 회생이나 파산 들어가면 권리가 이렇게 한 세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담보권, 회생이든 파산이든 담보권, 담보물의 이제 근저당권이나 뭐 이런 것들이 설정되어 있는 걸 말하고, 그 다음에 재단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개인 회생은 개인 회생 재단채권, 개인 파산은 개인 파산 재단채권, 이렇게 하는 재단채권은 키워드를 기억하셔야 돼요. 재단채권은 변제 계획에 의하지 않고, 그러니까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때때로, 그 다음에 우선 변제한다. 그리고 세 번째 전액. 수시, 우선, 전액. 이렇게 되거든요. 재단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 재단채권은 이제 법에 이제 규정이 있습니다. 개인 파산 파트 가면 거기에 규정이 있고, 개인 회생 파트 가면은 거기에 재단채권의 종류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거는 그 변제 계획이나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 우선, 전액 변제. 요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채권이 있거든요. 일반 채권은 개인 회생 채권, 개인 파산 채권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그 안에는 다른 채권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받는 채권이 있고, 그 다른 채권들하고 똑같이 이제 배당받아야 되는 채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생 채권, 파산 채권 안에는 다른 채권보다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일단은 임금은 이제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임금을 줘야 될 주체가 사장님이잖아요. 사장님인데, 이때 임금이라고 하는 거는 임금, 급여, 월급, 봉급, 명칭 상관없어요. 명칭 상관없고 실질적으로 정기 확실 요건이 정기적으로 확실하게 주느냐. 급여, 월급이라는 거 그렇잖아요. 따박따박 월급날 정해진 그 액수를 주고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기 확실성,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명칭이 뭐가 됐든 간에 그 임금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임금은 그 근로자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개인 회생이나 파산에서 우선 변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 변제 효력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 회생을 하게 되면 개인 회생 변제 계획에 의해서 전액 변제하는 그거를 써야 됩니다. 작성을 해야 되고, 파산 절차에서도 뭐 현금화된 자산이 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임금 채권을 줘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수시, 우선, 전액. 임금 채권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임금을 체불하게 되면 형사 책임이 붙을 수 있어요. 직원이 이제 노동청이나 이런 데다 고발을 하게 되면, 이제 못 준 거는 맞으니까 이제 유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형사 처벌까지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임금은 어떻게 되는 거냐? 임금은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 절차와 관계없이 우선하여 수시로 돈이 이제 만들어질 때마다 이제 현금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자산이 있어가 자산을 매각해서 현금을 만들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수시로 그리고 전액을 변제를 해야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세금은 참 이게 국가 재정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금도 역시 우선, 수시,
그 다음에 전액 변제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 파트나 개인 파산 파트에서 채무자 회생법 중에서.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문제죠. 이제 세금 같은 경우는 전액을 변제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임금이나 퇴직금 같은 것도 전액을 변제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자금 사정이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3년 또는 5년 변제 기간인데, 그 기간 안에 전액 변제가 안 된다 그러면 개인회생은 폐지로 실패를 하게 되고, 개인 파산은 이게 이제 다른 채권들 면책이 되더라도 임금이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면책이 안 됩니다. 다른 거 이제 은행에서 돈 빌린 거라든지 아니면은 원자재 사분 거래처의 상거래 채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일반적으로 지인들한테 빌린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면책이 되는데, 이 세금하고 임금 이런 것들은 정책적인 목적상 또는 국가 재정상의 어떤 이유상 면책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전액 변제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게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개인회생 개시 결정 당시에 납부 기한이 도래한 게 있고 도래하지 않은 게 있어요. 파산 선고 결정일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 납부 기한이 도래한 게 있고 도래하지 않은 게 있어요. 개시 결정이나 개인 파산 선고 결정 당시에 납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세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재단 채권이 아니에요. 수시 우선 전액 변제가 아니고, 그 채권은 다른 회생 채권, 다른 파산 채권보다 우선하는 채권이에요. 우선 맞고 그 다음에 전액 변제, 요 요건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회생 채권보다 우선하는 채권, 일반적으로 다른 파산 채권보다 우선하는 채권, 이런 것들은 개인회생 절차, 변제 계획에 의해서 변제하거나 아니면은 파산 절차에 의해서 배당하거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제일 이제 요건이 조금 떨어지는 거죠. 제일 먼저 변제해야 될 임금, 그 다음에 납부 기한이 도래한 세금들, 이런 것들은 수시 우선 전액 변제, 여기서 세 가지 요건.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납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은 전액 변제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권자 목록상에 이제 수시 우선 전액 변제가 되는 채권들을 적는 기재 서류가 있고, 그 다음에 전액은 변제하되 개인회생 변제 계획에 의하거나 파산 절차에 의해서 변제 내지 배당해야 되는 채권들을 또 따로 적는 란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줄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개인회생이든 개인 파산이든 돈이 있어가지고 그걸 수시 우선 전액 변제잖아요. 세금이나 임금이. 그게 만약 요건상을 충족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금 채권자들이나 국가가 변제기를, 갚아야 될 시기를 연장해 주거나 또는 분할 상환 계획 같은 거를 썼을 때 근로자들이 오케이, 그 다음에 관할 세무서 대한민국이 오케이 해서 이제 하는 경우는 절차대로 돈을 분할해가지고 납부를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되지 않는 이상은 일시에 변제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폐지가 돼가지고 파산 절차로 넘어가든지, 또 파산 절차로 넘어가더라도 이 임금 채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금 같은 채권들은 면책이 안 돼서 결국에는 나중에라도 갚아야 되는 그런 채권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 사업자들, 자영업자들 많이 어려워요. 진짜 많이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장사가 어느 정도 돼서 하는 경우는 회생 절차로 밟아가지고 이제 처리를 하면 되고, 그다음에 그것도 이제 도저히 꾸려나갈 형편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파산해서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하는 건데, 이제 다른 것들이야 변제 계획, 회생 절차나 파산 절차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임금 채권, 그 다음에 퇴직금, 그 다음에 세금, 이런 것들은 수시 우선 전액 변제, 이게 지금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게 안 될 경우에는
실무상 한 1년 정도의 기간을 줘서 이제 변제해봐라, 노력을 해봐라 하고 하는데 그 1년 정도 넘어가면 절차를 그냥 종료를 안 시키고 실패로 돌아가는 걸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면책을 못 받는 거죠. 예, 원래 면책되지도 않는 채권이지만 다른 채권들까지 면책이 안 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개인 사업자가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할 때 유념해야 될 것이 이렇게 수시 우선 전액 변제하는 임금 채권이나 조세 채권, 세금 채권이 있느냐, 또 있다면 그거를 말 그대로 수시 전액 우선 변제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타진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불가하다 하면 결국 개인 회생은 실패로 돌아서 파산으로 넘어가든지, 개인 파산은 이제 다른 채권은 면책되더라도 이런 채권은 면책이 안 돼서 결국에는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방법은 아까 있다고 그랬잖아요. 채권자들하고 합의를 하거나 분할에 합의를 하거나 변제기 연장을 하는 합의를 하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회생 절차나 파산 절차를 닫지를 않고 진행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1년이라고 한 거는 정해진 건 아니고 제가 그냥 업무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수시 전액 우선 변제하는 채권들에 대해서 통상적으로는 1년 정도 안에 갚을 수 있나 없나 이런 걸로 절차를 실패로 돌릴 것인지 성공으로 돌릴 것인지 그런 것을 결정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권리의 성질하고 순위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맡긴 로펌이나 변호사 사무실에다가 내 채무의 종류들을 이제 소상하게 밝히고 이제 설명을 좀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설명을 듣고 지금 내 상황이 이런 처지니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방법을 변호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절차를 진행하시면 그나마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성공 확률이라는 게 뭐예요? 면책되는 거죠. 면책되고, 파산 같은 경우는 면책도 되고, 파산자에서 파산자가 아닌 것으로 복권, 권리가 회복되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회생, 개인 파산은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요건들에 대해서 사전에 점검하고 또 절차 중에도 꼼꼼하게 점검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야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리플래시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